안녕하세요. 명도제 주인장 이명호입니다. 명도제에서 제작한 AI 오디오북 서지월 시인 현대감성시 11선을 소개합니다. 일상과 자연, 기억과 사유를 담은 시 11편을 따뜻한 낭송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을 쉬게 하는 시의 울림을 통해 깊은 여운을 만나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과 항시 그늘을 지어 보이면서 형체는 없지만 뒤편에 생각하지 않는 것까지 불러온다. 생각해보라. 나무가 그림자를 만들고 흙이 사람을 만들고 물방울이 모여 구름을 만들듯 나는 항시 내가 서 있는 곳이나 앉아 있는 곳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에 존재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 생각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보면 남들이 나를 생각하는 그 뒤편에 엉뚱한 것들까지 불러들임을 나는 전혀 생각지 못하는 것 같으니. 빗방울. 유리창에 빗방울 흘러내릴 때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하고 있었는지. 유리창에 빗방울이 하나 둘도 아니고 여럿이 모여 건너다 보이는 풀밭이나 강이 얼룩져 보이던 때 하나 둘도 아닌 여러 빗방울이 안을 들여다보며 들어오려고 안간힘 쓰던 때 그러다 힘없이 무너져 내린 그 낱낱의 몸들 당신이 부재 중이던 그때. 각시붓꽃의 서지월. 먼 절간 뒷마당에 사나 볼 수 있었던 각시붓꽃이 호수로 내려와 무얼 그리려 하는지 바람머스매를 기등서방처럼 불러세워 연못 위에 붓을 들어 획을 긋는다. 세상에 나온 겸에 그냥은 견딜 수 없다는 듯 초록 치맛단 단정하게 걷어올린 채 수목화를 그리는데 알고 보니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었다. 하늘이 내려와 팽팽하게 수면을 잡아주는가 하면 물속 고깃대는 조심조심 수초 사이를 거닐고 있었다. 각시붓꽃은 자신이 가장 우아해 보일 때 이렇게 붓을 들어 행군필법으로 자화상을 그려내는 것이다. 국화빵. 대형마트에 밀려난 시골 장날. 헐렁한 바지처럼 구겨진 풍경이지만 연신 앞길을 연주하듯 국화빵 찍어내는 저 아주머니. 손놀림이 마치 활을 켜대는 연주자 같다. 밀가루 멀건 반죽이 찌그러지고 빛바랜 주전자 입을 통해 한 칸씩 정해진 제자리 차지하면 한꺼번에 수십 개씩 지켜나오는 저 국화빵들. 뜨거움도 한순간이라 견뎌내는데 팡팔해도 박수갈채도 없는 시장 한 귀퉁이. 아주머니 혼자 쓸쓸히 앉아 국화빵 굽어낸다. 꽃무늬 양상 같은 국화빵이 강보에 쌓인 아기처럼 동그란 얼굴을 하고 웃고 있지만 봉지에 넣어 사가는 이 없는 이 무료함. 국화빵 굽어내는 손길은 바빠 흘러간 노래처럼 국화꽃 문이 피어나지만 데려갈 리 없이 핏기 없는 고아들 같다. 광주리를 이고가는 여자. 무거운 것은 땅으로 내려앉고 가벼운 것들 둥둥 떠서 간다. 구름과 함께 간다. 등 뒤 엎인 아기의 머리, 쓰다듬어 주던 둥근 해. 자신의 모습 닮아 신기한지 광주리 내려다보며 싱글벙글 어쩔 줄 모른다. 쉼 없이 걸어가는 저 아주머니, 어디서 많이 본 듯하다. 광주리에 얹혀서 가고 있는 저것들은 좋은 시절 맞은 듯 낄낄대며 서로의 이마 쥐어박는데 살 속 비집고 나온 벌레 한 마리, 광주리 가장자리에서 섬짓 동작 멈춘다. 자신의 무게가 무거웠던 탓일까? 아주머니 이마에 흘러내리는 땀방울들 길이로 뛰어내린다. 밀려난 길은 멍하니 아주머니의 뒷모습 바라보기만 하는데 아기가 대신 손 흔들어준다. 소리의 비. 돈왕 야시장에 산책 나섰다가 서 선생님 이거 어때요? 정영선 시인이 골라준 흙으로 빚은 항아리 모양의 퉁소.
힐릴리, 힐릴리. 그 사내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소리의 표면에 그려진 핏앤 나틴 여장상이 어디론가 함께 가자는 듯 손 내미는 신용 앞에서 극락정토가 어디인지 벌써 당도한 이들은 사막을 넘어서 저 어둠 벽 뚫고 그 소리의 끝 어디쯤 쉬고 있을 터, 그 사내의 바쁜 손가락 움직임이나 귀 기울이며 소리의 시작을 함께한 우리가 사막을 넘어서 당도한 도낭시가지 어둠 속에 한 가닥 소리의 빛을 찾은 건 그래도 다행한 일이다. 왕릉을 보며 뻐꾸기 울고 소나기 퍼부어도 깨어나지 않는 저 커다란 알들. 다시 아래 집으로 돌아가 반쯤은 땅속에 묻혀 뿌리 뻗고 있는가? 방금 때까치 2마리 놀다 간 나뭇가지에 매달린 잎새들이 손 내밀어도 묵묵푸닥이네. 살았던 기억을 애써 버티며 기억만큼의 땅을 차지한 채 내놓지 않고 있네. 바람도 불어와 깨우려다 말고 능선 넘어가는데 머리에 쓴 금관, 허리에 두른 띠, 걸쳤던 옷가지들 모두 내려놓았지만 누운 자리 내놓지 않은 채 반쯤 눈뜨고 있는 듯한 알들. 풀들의 호의는 또 무슨 신용이란 말인가? 에밀레, 에밀레. 서라벌 깊은 밤에 소뚜껑이 우는구나. 에밀레, 에밀레. 어미의 간장 녹아서 발목 없는 귀신 천리를 가듯 하늘엔 달이야 하나인데 붓두막 위에 소뚜껑, 부엌문 열고 나와서 눈물 흘리는 달빛 사이로 찢어진 천갈래 만갈래의 풀벌레 울음소리, 찌르르 찌르르 문살을 훑고 누가 이 밤중 홀로 깨어 길을 가는가. 부엌아궁이 제도 사그라진 밤, 소뚜껑 저만이 허기진 배 움켜쥐고서 에밀레, 에밀레. 토암산 그늘 아래 누가 만파식적 부러제껴 동해의 차온 물 데펴 끌어올 수 있을까? 어미는 절에 가서 돌아오지 않는 밤, 형체 없는 아기가 붓두막 위에 걸터앉아 소뚜껑 잡고 우는구나. 애끓는 샘물 속으로 들어간 아기가 오늘 밤은 어미 없는 부엌에 찾아와 밥 달라고 울어쌌는구나.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그 사람과 함께 영화 뉴욕의 가을을 보러 간 길거리에는 플라타너스와 은은잎이 누렇게 물든 토요일 오후 3시. 그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을이라며 길 가다가도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건널목 3군데와 지하도 2군데, 그리고 낮은 데도 등불을 창문 밖에 환하게 밝힌 커피숍 지나면서도 이 앞을 스치며 어느 날 내게 전화 걸었노라고 지나간 날들 상기시켜준 그 사람과 함께 걸어서가 함께 본 영화 뉴욕의 가을. 나는 안 가보아서 모르지만 영화 속 뉴욕의 거리, 가본 적 있다고 화면을 가리키며 그 사람은 내게 알려줬지만 영화보다 잠을 더 많이 자버린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밖을 나왔을 때 한국의 가을이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플라타너스와 은행잎들이 누렇게 물이 들어 술렁거리고 있는 오후 5시. 절이 있는 자리. 절이 있던 자리에 탐만 우뚝 솟았다. 절은 어디 가고 없고 탐만 남아서 우두커니 섰다. 절은 산책 나갔는지 영영 길 떠났는지 탑이 지키고 있다. 절이 있던 자리에 잡초들만 무성하게 돋아나 서로 제 땅이라고 우기며 얽히기까지 하며 아우성이다. 바람이 한심하다는 듯 곁눈질하고는 지나가 버린다. 빗방울은 몇 번 내리다가 헛수고임을 알고 자리를 옮겨버렸다. 절이 있던 자리에 스님들도 떠나고 대신 염소들이 몰려와 풀을 뜯고 있다. 밤이 와도 발자국 소리 뚝 멈춘 절터엔 풀벌레들이 또 서로 언쟁을 벌인다. 여치는 여치대로, 귀뚜라미는 귀뚜라미대로, 풀무치는 풀무치대로. 내려다보던 달림이 만사 귀찮은 듯 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풀밭에서
누가 떨어뜨리고 간 것일까? 아기 단추만한 꽃 한 송이. 어제는 밤새도록 잠을 설쳤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는 바람만 지붕 위를 걸어갔다. 꿈속에서는 어머니의 모습마저 보이지 않았다. 어린 나를 안고 젖물리시던 어머니. 아빠, 이 꽃 이름 뭐예요? 딸내미가 저만큼 앞서 걸어가는 동안 이제 3살 된 아들 녀석이 간지로 가리키며 묻는다. 이거 뱀딸기꽃이란다, 뱀딸기꽃. 그럼 뱀딸기꽃은 왜 피는 거예요? 이윤학 시인처럼 아직 어눌하게 말하는 아들 녀석은 저건 뭐예요, 아빠? 어미소 곁에 새끼 염소들이 바쁘게 풀 뜯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상으로 서지월 시인의 현대적 감성시 11편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